권영주의 카좋다. 안녕하십니까. 카좋다 권영주입니다. 자동차 후부 반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동차 뒤에 보면 범퍼에 부착된 빨간색 반사판을 말합니다. 일부 차종은 범퍼가 아닌 램프에 같이 섞여 있기도 하죠. 그런데 간혹 반사 성능이 떨어져 리콜됩니다. 암실에서 30m 멀리 있어 빛을 투영했을 때 촛불 144개가 동시에 켜졌을 때 밝기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바로 리콜되는 것이죠. 오늘의 스타트 카톡 후부 반사기입니다. 반사기 원리 간단합니다. 다이아몬드 입자처럼 생긴 투명 알갱이들이 빛을 받으면 그 안에서 반사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갱이들이 아무리 반사를 잘 시켜도 반사판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야간에 멀리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사판 찍어내는 틀을 교체하는 거죠.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라디오쇼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좋다. 엔진 스타트. 성역은 없다. 자동차 CEO 그들만의 주인 이야기. 카스타 평전. 세계를 제패한 자동차 CEO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카스타 평전. 자동차를 정복한 자 세계를 정복하리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조용탁 기자 나오셨어요. 인기 있는 카스타 평전. 오늘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네, 말 대신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요. 오늘의 카스타 평전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카스타 평전. 오늘의 주인공은 한불모터스 송승철 대표입니다. 국내 수입차 업계에서 선구자적 인물로 꼽히는 송승철 대표는 코오롱 상사에 입사한 뒤 1985년부터 BMW 수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차와 인연을 맺었는데요. 2002년 한불모터스를 설립한 송승철 대표는 이때부터 푸조를 공식 수입해 판매하고 2011년에는 시트로엥 수입권까지 따냈습니다. 푸조 시트로엥 그룹의 국내 법인이면서 송승철 사장이 지분 약 66%를 보유한 한불모터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환율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급기야 2009년 4월 수입차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송승철 사장은 모두가 회생불가로 여겼던 한불모터스를 살려냅니다. 지난 12월 송 사장의 리더십 아래 한불은 5년 8개월 만에 워크아웃에서 벗어나는 쾌거를 보였습니다. 한불모터스 송승철 대표의 카스타 평전 시작합니다. 네, 송승철 한불모터스 사장이군요. 기대가 되는데 이제 어떻게 정리를 좀 해봐야죠. 예, 오늘 카스타 평전의 주인공인 송승철 한불모터스 사장. 지금까지 인생 역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토리는 무엇인가요? 히스토리 1. 수입차 업계의 상남자 사나이 송승철을 말한다. 상남자. 예. 이 송 사장께서 사실 그 입담이 아주 상남자죠. 그죠. 아주 화끈합니다. 거침이 없어요. 뭐 성격도 그래요. 뭐 한번 옳다고 생각한 거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요. 네. 자타가 공인하는 불 같은 성격. 뭐 추진력, 개성 굉장히 강한 자동차 CEO입니다. 물론 이번 이제 수입차 1세대고요. 그렇죠. 이전에 저희가 소개했던 박동은 르노삼성 부사장, 김효진 BMW 사장, 뭐 윤대성 지금 수입자동차협회 전무님, 요 분들을 이제 한국 수입차업계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산증인. 예, 네. 한국의 수입차가 도입될 당시 그때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시장을 일궈낸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경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오셔서요. 코오롱 산사에서 첫 직장 81년 입사했는데요. 그때는 외환 국제금융위를 맡았다고 합니다. 엘리트예요. 근데 86년에 코오롱에 자동차 사업부가 생기면서 이때 BMW의 수입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인연이 된 거죠. 91년까지 BMW 마케팅 업무 쭉 하시다가 93년 사부의 공식 수입원인 신한자동차로 스카웃돼가지고요. 그렇죠. 영업 마케팅을 총괄합니다. 이 사부란 게 뭐 지금도 그랬지만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영업 마케팅을 맡은 다음에요. 사부 9000이라는 모델을 단일 모델 판매 1위까지 올려놓은
당시 업계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오. 어떻게 하셨냐? 전에 했더니 딱 한마디 하시군요. 운이 좋았다. 상남자. 뭐 뒷말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옮기게 된 게 수입차 시장의 외환위기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빠졌고 잠시 쉬셨는데요. 2000년 들어서 푸조가 다시 한국 진출을 이제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 푸조는 동부그룹이 했었잖아요. 예, 동부그룹에서 쫙 하려다가 시장 이렇게 하면서 쫙 뺐죠. 그 철수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푸조가 한국에서 판매망을 만들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고 좀 돌아가는 알던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좀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프랑스 가구 뭐 나 노하우 이렇고 나 푸조의 사나이 그 사부의 전설이다 그러면서 쫙 해서 먹혔어요. 그래서 하려는데 이때 이분이 평화자동차에 계셨는데요. 네. 통일교 계열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평화자동차는 그쪽 그러니까 계열이죠. 프랑스 쪽에서 이 좀 종교 집단이라 이제 부담이 된다. 예, 한 거예요. 상남자. 나 그럼 회사 나와. 좋아. 투자 받아. 독립해서 회사 차리게 해서 한불모터스를 설립한 거예요. 화끈하죠. 그 한불모터스 이름 어떻게 지으셨어 했더니 한국, 프랑스 합쳐서 한불모터스. 10초도 안 걸렸다고 합니다. 10초도 안 걸렸어요. 네. 회사 이름 하나 지는데 10초도 안 걸렸어요. 상남자예요. 상남자, 뭐 화끈하죠. 약주 좋아하세요? 요즘 와인도 많이 드시던데. 요즘 예.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막걸리 좋아하셨는데 요즘 저 한불 예, 프랑스 쪽 한다고. 그래서 예. 두 번째 히스토리는 뭔가요? 히스토리 2. 수입차 업계 미스터 쓴소리. 거침없이 하시죠. 아주 막 하십니다. 기자들한테도 뭐 거침없어요. 뭐 그냥 쓸 테면 써라요. 네, 맞아요. 대놓고 최근에 저한테 한 말이 요즘 일부 업체들 지난 연말에 썼는데 판매 좀 늘리겠다고 1,000만 원을 깎아준다. 그러면은 안 깎아줄 때 산 고객은 뭐냐? 바보냐? 누군 깎아주고 누군 책값 내냐? 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아니냐? 업체가 딜러가 이익 위해서 고객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건 무책임한 거다. 어디에 누구 뭐 무슨 브랜드에 누구 막 하면서 막 까요. 그럼 할인받아서 산 소비자는 좋은 건데. 좋은 거죠. 수입차 얼마 지나면 뭐 20% 깎아 못 깎아 무조건 대수 만들면 된다 이거니까. 아니 앞에 사람들 바본가? 그러면서 무슨 고객 만족은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제일 저기 하는 거 고객 만족이 어쩌고 저쩌고. 원전 사람들이 바보냐 이게. 딜러가 죽건 말건 뭐 고객이 나중에 불편하든 말건. 저희는 우리나라 회사지 않습니까? 어떤 무슨 코리아 저희가 앞잡이 아닙니다. 저희는 한국 회사입니다. 전 세계 어디 나와도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이 잘 지켜봐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네. 2013년 1월 딱 2년 전이죠. 이때 아주 화끈했어요. 드디어 이제 시트로잉이라는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자동차 기자들을 다 모았어요. 시트로잉이 얼마나 좋은 차고 연비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자랑을 해야 되니까. 말이 좀 하다 이분이 흥분했어요. 상남자가 그때 상남자가 흥분해버렸어요. 대놓고서 BMW 코리아, 벤츠 코리아 니네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네. 니네 뭐 편의점처럼 영업하냐, 앞잡이냐. 과격한 표현을 막 쏟아냈어요. 건드렸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뭐 BMW나 벤츠는 니네 본사가 지시한 숫자가 있다. 판매 목표. 그거 하려고 앞서 말한 이런 출혈 경쟁을 펼치는데 여기저기 대리점 내는 편의점도 아니고 니네가 그러니까 딜러, 고객, 다른 수입처까지 피해가 한다. 그러면서 니네는 고객 만족을 논하지 말아라. 딜러가 죽건 고객이 힘들건 이거 상관 안 한 게 무슨 고객 만족이냐. 우리는 다르다. 우린 외국 본사의 앞잡이가 아니다. 기자 100명 모아놓고요. 10여 분 동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발언이 상당히 이렇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B사 쪽에서는 네. 언급이 됐던 회사에서는 아니 자기네 차 신차 발표해서 자기네 차 자랑해야지 왜 남의 회사 얘기를 해? 이렇게 반박도 많이 하고 그랬죠. 난리가 아니었죠. 재밌었어요 이때. 근데 역시 상남자. 그냥 했던 소리가 아닌 게 그 BMW 2008년부터 2012년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나왔던 2013년 초에 바로 그 전까지 상황을 보면요. 5년 동안 판매량이 320% 늘었는데 정비 공장 하나 늘렸어요. 벤츠 매년 매출 신기록이었죠. 근데 여기서 나온 수익금 다 본사 송금.
국내 재투자 거의 없고 1조 넘는 매출 올리는데 승승장구하는데 투자 고용 효과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남자가 막 질러도 할 말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실제 뭐 이분은 과거에 BMW 코롱에서 해봤죠. 본인 또 BMW 브랜드를 또 판매도 해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알죠. 예, 뭐 수입차 과당 경쟁도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강남에 이 딜러권 줄 때 굉장히 요지에 뭐 5층 건물에 뭘 해라 줘요. 그런 다음에 한 몇 달 있다 2블럭 떨어진데 같은 브랜드를 또 줘요. 그러니까 송 사장이 그런 거야. 니네 뭐 편의점 경쟁하냐. 편의점식 영업 확장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그러면 판매는 느는데 이거 딜러가 힘들어지고 그럼 고객 서비스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니네 이딴 식으로 할래를 뻥뻥뻥 얘기하고 다니신 거죠. 아주 쓴소리를 한 거예요. 대놓고. 네. 경쟁사들의 반응은? 공식적으로 노 코멘트. 언급할 가치도 없는 발언이다.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저런 이상한.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이제 뒷담화의 재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뒤에서 다 씹었죠. 뭐 자기만 잘난 척한다. 프랑스 기업 널널하다. 니넨 독일이랑 달라서 니넨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이게 매출 그만큼 올려도 니넨 된다. 판 깨자는 거냐? 다 같이 죽자는 거냐? 너 뭐냐? 그 송 사장님이 그때 수입 자동차 패자 회장도 몇 년 했거든요. 몇 년 했죠. 아니 수입차패 회장했다는 사람이 판 깨자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오너여서 그래요. 잘릴 일이 없죠. 그렇죠. 이게 저 한불모터스가 개인 회사거든요. 이게. 그렇죠. 정년이 없어요. 푸조 시트로엔 그룹의 국내 법인인데 사장님 지분이 66.41% 대주주예요. 은퇴가 없어. 뭐 은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주주총회 열어도 돼요. 그리고 너 그렇죠. 아웃 뭐 난 안 잘려. 이게 그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더 당당하게 나올 수 있죠. 우리는 다르다. 이분 처음부터 장기적인 시각으로 왔거든요. 서비스 센터 만들고 화성에 PDI 출고전 검사 센터를 만들었는데 다른 데는 이거 다 외주주거든요. 네. 직접 지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것 때문에 회사 망할 뻔했었는데요. 성수동에 국내 최대 서비스 센터를 만들었어요. 당시. 이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때 다른 회사들 1등부터 10등까지 쭉 있는데 얘네들보다 간신 10등도 못 팔 정도로 조금만 회사가 규모가 작은 회사가 오히려 서비스는 더 투자를 벌려요. 1등보다 더 큰 서비스 센터를 지어버린 그렇죠. 거예요. PDI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PDI 참고로 출고전 검사, 프리 딜리버리 인스펙션 이런. 그러니까 뭐 니네 뭐 우리는 서비스가 더 중요해. 막 이러니까 오너 마인드. 이건 내 거, 내가 앞으로 계속 키울 거. 그러니까 이게 된 거고요. 제가 책임지고 회사를 운영하니까 오히려 선제적인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요. 판매법인이라면 건물을 임대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많이 팔기만 하면 되죠. 이건 제가 송승철 사장님 버전으로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러다 보니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최근에 와서 다른 서비스는 늘고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비슷한데요. 예. 이분이 근데 이제 흥분하면 여기서 목소리 데시벨이 확 올라가죠. 올라가고 예. 비속어만 나옵니다. 예. 무슨 XX 기기만 나오죠. 그리고 이분이 또 약간 또 장점이 이 건물이 자기 건물이 있어요. 8층짜리인데 네. 이 중에 4개 층을 임대를 줬습니다. 거기 무슨 공단 뭐 들어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뭐 월세 제때 내는 우량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맞아, 1층에 은행 있어요. 차가 좀 덜 팔려도 건물 월세 가지고 똔똔 치거나 항상 흑자예요. 카페도 있어 1층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좀 덜 팔아도 과다 출혈 경쟁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사 같은 경우도 항상 건물 옥상에서 이렇게 정원처럼 야외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정원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푸조 본사에서도 처음엔 푸조만 했다가 시트로엔도 니네가 해라 해서 딱 줬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뭔가요? 히스토리 3. 독일차 아성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판단합니다. 조용탁 기자의 판단은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 있다. 지난해 워크아웃을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아까 2009년에 너무 투자만 벌리고 차는 안 팔리고 거기다 금융위기 맞아서 워크아웃 신청했어요. 한번 휘청했죠. 휘청하고 이제 한번 자빠졌어요. 완전히 뭐 끝난다, 다 죽었다 싶었는데 보세요. 2010년에 그거 한다고 엄청나게 공사하고 있는데 차 안 팔리고 금융에서 대출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나죠. 근데 어떻게 잘 또 이분은 어떻게 해가지고 뚫어가지고 은행에서 200억 원 지원받고 피하는 노력해서 지난해 결국 졸업은 했습니다. 졸업했어요. 판매량 꾸준하게 늘었고요. 네. 고객 이 팬도역에 계속 점유율을 야금 높이고 있습니다. 은근히 늘어나더라고요. 은근히 세요. 네. 이 재밌는 에피소드가 지난 10월에 신차 발표회가 있는데 사장이 안 왔어요. 그래서 송 사장 어디 우리 상남자 어디 가셨습니까? 이거 상남자. 프랑스 갔다는 거예요. 이미 2008 모델이었는데 주문이 너무 세도하니까 가져온 물량 확보하러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임원, 너 승태 발표하고 딱 간 거예요. 난 차 받아올게. 가면서 이 말 하셨다. 차를 더 받기 전엔 돌아오지 않겠다. 뭐 좀 더 받았다고는 합니다. 뭐 그래서 잘 팔고 있는데 말씀해서 독일차 아성을 묻을 수 있냐? 왜 가능성이 있냐? 프랑스 디젤차가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서 이전엔 틈새 요거였는데 프랑스는 도로가 좀 울퉁불퉁한데 얘네 차들은 거기 부드럽게 지나가거든요. 독일차보다 딱딱한 거랑 좀 다르고요. 프랑스 소형 디젤차 성능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유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조직이 탄탄해요. 수입차 업체 CEO들 2, 3년이면 교체됩니다. 뭐 장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오너니까요. 오너니까. 장기 집권이에요. 맞아, 안 바뀌어요. 나 한 10년 후에 뭐 할까 지금 계산하면서 계획 짜놓고 쭉 가면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추진력 강하죠. 장기적인 신장에서 시장 관리 가능하죠. 저는 시간이 이 송 사장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우리 상남자의 편이다. 다 바뀌는데 나는 안 바뀌어요. 크게 한번 부도 위기도 겪어서 이제는 한번 자빠져봤으니까요. 아주 무모하지도 않아요. 바닥을 쳐봤거든요. 바닥을 쳐봤죠. 그래요. 그래서 수입차 1등 할 것이냐 어렵다. 하지만 중상위권 충분히 가능한 실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말로 오늘 조용탁 기자의 카스타 평정 한불모터스 송승철 사장님 이야기에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 있죠? 예, 간간히 인사드리죠.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마다? 뭐 요즘 자동차 동향 어떠신가요? 그러면은 흥분하기 시작하세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 한 잔 얻어먹으러 갔다가 예. 1시간 반 동안 예. 얘기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 조용탁 기자가 마지막이에요. 조용탁 기자가 소개하는 카스타 평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1세대 분들, 주요한 분들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커졌구나. 저절로 된 건 아무것도 없고 이분들이 한 계단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치열한 삶의 현장을 누렸는지 간접적으로나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조용탁 기자를 다시 이 코너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의 자동차가 궁금하십니까? 자동차도 아닌 것이 스마트폰도 아닌 것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마법의 자동차가 나옵니다. 기대되시죠? 저희가 가장 근접한 미래의 스마트카를 직접 그려드리겠습니다. 김민성의 스마트카, 한경닷컴의 아이 담당 김민성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시간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시간이니까 네네.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했던 얘기를 좀 정리도 하면서 그렇죠. 정말 스마트카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그렇죠.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 1회부터 4회까지 네. 주구장창 그 스마트카라는 그렇죠. 새로운 형태의 기술 발전, 기존의 자동차와 새로운 스마트한 IT 기술력이 더해진 이 새로운 무엇이 굉장히 우리의 설렘을 자극하고 설렘. 미래의 어떤 새로운 모습,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들이 그릴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기술론자 혹은 기술 사상가들이 IT 기술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기술 사상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 기술 사상이 뭐예요? 기술이라는 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기술이라는 게 이 뭐 저희 삶을 굉장히 빠르게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 사상가들은 그러한 기술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 시작했을 때 내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폐해는 없을까? 단점 없을까를 고민해보는. 그러니까 네.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네네. 게 영화 두 편이 생각나요. 네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했던 네네. 영화 아바타. 아바타는 네네. 이제 그 주인공이 네네. 거동이 불편하죠. 그렇죠. 거동이 불편하니까 아바타를 통해서 거동을 좀 편하게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제가 네.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영화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주인공이 브루스 윌리스였어요. 브루스 윌리스가 자기 와이프와 네. 대화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네. 와이프는 항상 젊은 아바타를 내세워서 그 사회생활을 하고 네네. 와이프는 그냥 항상 이렇게 아바타와 이제 정신적 교류를 하는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이게 정말 인간이 사는 것이냐. 사는 것이냐. 라고 이제 했던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되게 그 영화 중에서 이 미래의 되게 기술 중심의 삶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를 네. 많이 보여주는 게 톰 크루즈 주연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렇죠. 영화. 예. 그리고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라는 되게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보면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들이
나와요. 그렇죠. 배경에 나오고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아도 완전 자율주행하는. 그렇죠. 완전 자율주행이죠. 심지어 하늘을 날라서 톰 크루즈가 사는 집에 안으로 주차까지 해서 그렇죠. 들어오고 예.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나오죠. 터널을 지나가는데 네네. 바닥을 가는 게 아니라 그쵸.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죠. 네, 옆으로 가고. 타이어라는 존재 자체가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네, 자동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이제 IT랑 접목이. 그렇죠. 근데 그 영화들이 하나같이 그리는 미래가 굉장히 디스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뭔가 침울하고 감시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네네. 차들이 나중에 세차장을 네네. 가면 그때가 되면 자체 세차도 하지 않을까요? 때가 가능합니다. 되면 네네. 가능합니다. 네네. 지금도 일부 차종은 네네.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워시액에 네네. 나와서 그렇죠. 워시액이 나오죠.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닛산의 네네. 어떤 차종들은 네네. 그 자체 스크래치를 네네. 이렇게 자동 복원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또 특수 물질을 발라놓긴 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자동차는 앞으로 고장 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IT가 자꾸 접목이 되면. 왜냐하면 고장 난다는 전조 증상을 IT 기능을 통해서 그렇죠. 뭐 캐치를 해내는 캐치를 거죠. 해내고 거기에서 자동 복원 장치를 다 가동을 시키는 거죠. 가동을 하든 아니면 그 차가 알아서 정비소로 그렇죠. 가서 알아서 가는 거예요. 정비소로. AS 센터로 가서 본인을 고쳐오는. 그렇죠. 리피어토피아. 그렇죠.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때는 체인점 돼 있을 거예요. 리피어토피아. 네, 리피어토피아. 체인점 돼 있을 거예요. 그 체인점 가서 다 끝나면 또 이제 그쪽에서 그렇죠. 귀가 버튼을 딱 눌러주면 그렇죠. 얘가 또 알아서 탁 자율주행으로 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권 기자님 말씀하시는 이 자동차들의 모습들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로봇이죠.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로봇. 인공지능 네. 로봇.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인간에게 종속되어 있는 창조물이 아닌 겁니다. 그때 그러다가 이제 AI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되는 거죠. 저희가 그 항상 로봇 관련된 영화를 보면 그 로봇이 마지막에 진화하잖아요. 그렇죠. 진화해서 다시 인간을 파괴하는 존재, 위협하고 예. 파괴하는 존재가 된다거나. 터미네이터 이런 거. 그렇죠. 터미네이터 같은 걸 보면. 그리고 제가 오늘도 그 여기 자동차를 몰고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 차가 알아서 만약에 여기 상암에 있는 YTN까지 알아서 와주면 참 편하겠구나. 그럼 나는 책도 읽고 하겠는데 그러면 나는 그 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생각하는, 느끼게 되는 몰입감, 뭔가를 한다는 몰입감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될까? 과연 인간이 운전을 한다는 것이 단순한 피로감만 주는 것이냐? 이게 그 수많은 IT 기술력 그리고 그 앞서 기계 문명이 발달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하찮은 노동이라는 것을 기계가 대신하게 해준다라는 좋은 측면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사로운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그 노동이라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밟다 보면 비로소 인간이 무언가를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공 기자님 많은 분들이 왜 자동차에 열광을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는 내 발이 돼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게 해주고 올 수 있게도 해주고 또 특정 상황에서는 집 같은 곳이 되어서 날 편안하게 해주는 뭔가 자유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유의 의미예요. 그렇죠. 이게 나만의 공간이라는 이 개념이 대단히 큰데 이거를 자꾸 IT가 이제 침범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블랙박스가 좀 초창에 나왔을 때 이런 많이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했죠. 여자친구랑 타고 다니다가 그 와이프가 빼가지고 봤는데 보고, 얘 누구야? 예, 뭐 근래에도 그 유명 연예인 그 이혼 송사에 그렇죠. 블랙박스 관련된 논란이 블랙박스가 굉장히 뭐 난리 났어. 저 블랙박스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스마트카가 자동차까지 안 가도 스마트폰만 생각해봐도 이게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그 부모님 핸드폰 번호 기억하세요? 아니면 되게 당연히 제 핸드폰 번호 기억 못하실 거고 굉장히 정말 친한 친구들. 저렇게 써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자기 주변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나 의미 있는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 뭐 인적 사항. 요거 이제 디지털 침해라고 그렇죠. 그렇죠. 똑똑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히 하루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혹은 트위터 같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습득합니다. 김민석 기자 페이스북 무지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하는데 저도 좀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있죠. 요새는. 그래요? 아무튼 저는 음주 페북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 뭐 이런 것들을. 가끔 이제 어드바이스 페북이라고요. 하시던데. 아무튼 이게 스마트폰을 쓰면서 우리는 굉장히 이질적인 다양한 정보들을 하루에 수백 건씩 습득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정보를 굉장히 빨리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죠.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다루다 보면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실제로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롭다라는 건 뭐냐. 저희가 아까 노동의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조그마한 일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마침내 어떠한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끊임없는 사고를 하고 이걸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이걸 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 침해 현상을 굉장히 많이 일으켜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도 네네. 앞으로 자꾸 IT가 들어와가지고 네네. 이제 자율주행 자동이 네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엄청난 자동차 침해, 이른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지털 카 침해라고. 네.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차가 평균적으로 얼마의 연비를 갖고 있고 네네. 이런 걸 전혀 알지가 못해요. 자동차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해주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지금 뭐 공 기자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기술이 점점 발전할수록 저희가 그 본네트 뚜껑을 열어보면 네. 그 엔진룸이 완벽하게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점점 커버로 덮이죠. 네.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아버지들이 자동차 고장 나면 자동차를 고치셨어요. 직접 집에서. 고쳤죠. 네. 근데 더 이상 지금은 이걸 분해해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지 않죠. 워낙 안에 많은 전자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뭐 다시 고칠 수 있다는 보장도 그리고 없을 자동차 정도로. 회사가 네. 서비스 그렇죠. 쪽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네. 자기네 장비가 아니면 안 열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술이 점점 발전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인간이 그 기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드는 거죠. 없앤다는 네. 뜻입니다. 점점 그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네. 제가 그 한 권 책을 갖고 왔는데 네. 유리 감옥이라고. 유리 감옥. 유리 감옥. 이게 저자가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네, 니콜라스 카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그 세계적인 디지털 사상가고. 니콜라스라는 브랜드의 네. 자동차가 있나 봐요. 용주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같은 건가요? 이 사람이 그 기술 기반의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어떤 소외를 겪고 어떤 불행이 닥치게 될까를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술 사상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는 그 스마트카의 네. 미래가 안 나오나요? 이 책에도 스마트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구글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과연 무인 자동차라는 거를 자율주행 자동차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을 그렇죠. 사람이 탈 때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이. 왜 던지냐면 맞아요. 과연 이 자동차가 나의 소유인가 이때부터? 원래는 내가 자동차를 몰고 자동차를 고치는 주인이었는데 이 역할이 반전되는 거죠.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주인에서 승객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내 차의 승객이 된다. 오너에서 네. 패신저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칠 수도 없고. 나는 오너가 되고 싶은데. 네. 아까 제가 노동을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 그 연구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과연 사람은 오늘 되게 바쁘게 일을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행복을 느낄까? 아니면 여가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에 여가를 줬을 때 더 행복감을 느낄까를 보면 사람이 바쁠 때 훨씬 더 일상의 행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라는 건 한가하면 딴 생각합니다. 한가해지면 그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한가해지면 사람이 딴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 왜 뭐 조금 나이 드셔가지고 퇴직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죠. 집에서 계실 때 되게 본인이 무력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하잖아요. 뭐든 해야 돼요. 그렇죠.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전에 자기가 초보 운전자 시절에 기어 클러치를 수동으로 변동해 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운전이라는 기술을 익혀서 운전을 하게 됐을 때 느꼈던 그런 어떤 성취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집중력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네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네네. 결국 네. 인간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 그렇죠. 만족감을 못 준다기보다는 굉장히 1차적인 만족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운송수단, 운송이라는 부분에서는 만족감을 주나 그렇죠. 이 운송 이외에 우리가 그쵸. 가지고 있는 뭐 네네. 사적인 공간, 네네. 나만의 어떤 자유, 그렇죠. 이런 어떤 부가적인 이점들은 네네.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뭐 디지털 침해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참 삶이 너무 팍팍해졌어. 그렇죠. 나 분명히 아까 뭔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까먹게 되고 이거 정말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나 이 스마트 기술들은 나중에 인간들에게 정말 행복감을 주기 힘들 거라는.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네. 이게 나와서 네. 인간의 교통약자라든가 그렇죠. 뭐 몸을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네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네네. 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네네. 오히려 인간은 스마트카에 만족을 더 하지 못하는 오히려 본인이 직접 집중력을 발휘해서 운전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 이 세상을 더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게 단적으로 아날로그의 그렇죠. 사람들이 다시 열광을 하죠. 아, 너무 삶이 팍팍해. 너무 내가 이것까지 꼭 들여다보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항상 사회에 감시받는 듯한 느낌. 그래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네.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스마트카, 스마트폰, 스마트가 붙는 거는 결국 핵심이 소프트웨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는 정말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가?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 공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0과 1이라는 두 가지 숫자로 우리가 인간이 실제로 살아가는 실제 삶을 모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대한 유사하게. 하지만 그 모방은 결코 리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진짜 세상과 그러니까. 동일할 수는 없다. 이게 맞습니다. 아마 결론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0과 1뿐만이 아니고 네네. 2, 3, 4, 5, 6, 7, 8, 9, 10까지 셀 수가 있거든요. 컴퓨터가 아니다. 컴퓨터가 아니다. 사람이다. 우리는 인간이다. 그렇죠. 인간은 인간이다. 자, 우리 김민성 기자 네. 5번 나오시면서 네네. 우리 청취자들의 반응도 네네. 좋았고 다행입니다. 너무나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 종종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종종 그 스마트카 관련돼서는 네네네. 앞으로 꾸준히 알겠습니다. 카조타의 고정 랜덤으로 말도 안 돼. 고정 고정 랜덤. 랜덤. 디지털 아날로그 느낌이죠? 그렇죠. 디지털 치매죠. 네, 그래서 나오셔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네네. 한경닷컴 IT 담당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봬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해피 쉐리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하늘이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독서하고 토론하기, 논리 있게 주장하기. 독서 토론 시키니까 성적이 쑥쑥. 공부의 DNA를 만들어주는 하늘이 독서 토론 논술. 1577-1909. 들으셨어요? 몇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시흥 105신도시의 세 번째 호반이 찾아옵니다. 교육, 교통, 쇼핑, 자연을 한 번에 누리는 중소형 대단지 브랜드타운. 26년간 집에만 집중해온 주택 전문가의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시흥 105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3차. 2월 오픈. 문의 1566-0220. 호반건설. 자동차에 세금 많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시죠? 구입 가격에만 개별 서비스에 포함해 3가지, 번호판 부착할 때 취득세 등 2가지, 운행할 때도 자동차세와 교육세 등 2가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물론 기름 1리터 쓸 때마다 800원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치품 시절일 때 만들어진 세금인데 이름만 바뀔 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영업용 자동차세를 인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운행 대수 적은 영업용 세금이 오랜 기간 오르지 않았다는 게 명분이었죠. 그런데 세금 인상이 과연 영업용에서 그치게 될까요? 가뜩이나 재정 부족하고 자치단체마다 돈 없다고 아우성인데 말이죠. 역시나 자동차세 인상까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경차 세제 혜택도 사라지고 심지어 경유세금도 올리겠다고 나설 겁니다. 너무나 오르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자동차 증세하겠다는 나라님들께 띄워드립니다.
가비앤제이가 부릅니다. 그만하자.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권영주의 가족 타는 제 파킹. 서로 미워